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우드 앨런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우드 앨런은 재능 있는 음악가이자 무용가였지만 그녀의 삶은 오명과 수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살인자 오빠와 연관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와 그것이 어떻게 마우드의 인생을 거의 망칠 뻔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우드 앨런은 1873년 8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율라 마우드 앨런 듀란트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윌리엄 앨런 듀란트와 이사벨라 듀란트였습니다. 마우드에게는 1871년에 태어난 오빠 시어도어가 있었으며 그는 그녀의 젊은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우드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재능 있는 음악가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10대가 되기도 전에 토론토의 리텐슈타인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마우드가 11살이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완전히 영국령 캐나다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850년대의 골드러시와 1870년대 이후 이어진 오일러시 덕분에 한창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3년 후인 1887년 윌리엄 듀런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집과 직장을 마련한 뒤 가족을 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우드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오빠는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마우드는 캘리포니아에서 피아노를 계속 배우고 연주했습니다. 마우드는 피아노에 뛰어났고 샌프란시스코의 저명한 가문들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그 중에는 1890년대 중반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지낸 독일계 미국인 자선가 아돌프 수트로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우드의 외할아버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우드의 어머니 이사벨라는 입양되었고 가족은 수트로와 인연을 맺은 1890년대에 설명되지 않은 돈을 얻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렵 마우드의 음악적 재능은 스승들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샌프란시스코 그랜드 음악 아카데미의 유진 보넬리는 그녀에게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클래식 음악의 선두국가였던 독일로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마우드는 이에 따라 1895년 초 22세의 나이에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계획은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테오도르가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 공부를 마치면 그곳에서 그녀와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우드가 유럽으로 떠난 지 몇 주 후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1895년 4월 14일 마우드의 오빠 테오도르는 샌프란시스코의 이메뉴얼 침례교회에서 저질러진 2건의 끔찍한 범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교회 신도였던 두 젊은 여성 블랑슈 라몬과 미니 윌리엄스의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였습니다. 그는 1895년 9월에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898년 1월 생퀸틴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모두는 여전히 베를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빠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가 무죄라고 주장했고 자신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일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그 죽음은 그녀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시어도어 듀런트의 삶이 궁금하다면 브리프케이스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훌륭한 영상이며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모두는 오빠의 범죄와 재판, 그리고 유죄 판결로 인해 가족에게 씌워진 수치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고 이제 그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듯 보였는데 1901년 여름 마침내 그녀는 바이마르에 위치한 유명한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페루초 부소니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녀는 모드 앨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듀런트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오빠와 살인사건과 연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마르에서 모드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들에 둘러싸여 있던 그녀는 유럽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깨닫고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조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우드가 바이마르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아카데미에서 열린 무용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공연을 계기로 부조니는
그녀에게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꿈을 포기하고 대신 춤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마르셀 레미에게 소개했고 마르셀 레미는 그녀의 에이전트와 매니저가 되었다. 이 새로운 방향과 레미의 조언 덕분에 마우드는 곧 자신의 외모와 음악성을 모두 활용하여 스스로를 새롭게 재창조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표현주의 무용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 예술 형식은 1900년대 유럽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앨런은 이에 빠르게 적응하여 1903년 겨울 비엔나에서 무대 데뷔를 했고 이후 몇 년 동안 브리세, 베를린, 쾰른 등 여러 유럽 주요 도시를 빠르게 순회 공연했습니다. 이 공연들에서 그녀는 새로운 예술적 추구와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결합하여 베토벤, 바흐, 쇼팽, 슈베르트의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모드 앨런은 오늘날 주로 7베일의 춤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공연 작품은 1900년대와 1910년대에 그녀를 국제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감은 1906년 비엔나에서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 공연을 관람하던 중 그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 연극은 오스카 와일드가 1891년에 쓴 1막짜리 비극으로 서기 1세기 초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의 의붓딸 살로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살로메는 헤롯에게 춤을 추는 대가로 당시 유대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던 종교 지도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 달라고 설득합니다. 헤롯은 욕망에 사로잡혀 이에 동의합니다. 와일드의 희곡에는 반드시 춤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극을 본 모두는 에로틱한 분위기의 춤 버전을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런이 공연한 이 살로메의 춤은 종종 7베일의 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앨런은 1907년에는 7베일의 춤을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연에 대한 평가는 미지근했지만 앨런의 해석은 대부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로 나체로 춤을 췄고 보석과 약간의 비치는 실크 베일만 걸쳤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1908년에 런던으로 가서 웨스트엔드의 팰리스 극장에서 그 춤을 공연하면서 엄청난 악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매우 논란이 많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베일의 춤은 와일드가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당시의 외설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수년 전에 영국에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란은 공연을 금지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18개월 동안 런던에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 250회가 넘게 그 춤을 공연했습니다. 런던에서의 공연이 끝날 무렵 알란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런던으로 이주해 30년 대부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1910년대 그녀는 세계 투어를 시작하여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캔자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연한 후 그녀는 남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을 투어하며 케이프타운, 콜카타 등 많은 도시에서 공연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발전 중이던 영화 산업에서도 작은 입지를 다졌으며 1915년에는 더 러그메이커스 더터에 출연해 그 춤의 변형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앨런의 성적 정체성은 그녀가 살아있던 시절에도 끊임없는 추측의 대상이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추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00년대 중반 그녀가 바이마르 음악 아카데미 원장 페루치오 부소니와 연애관계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피아노에서 무용으로 전향하도록 격려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고 이후의 삶에서 특별히 지속된 이성애적 관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앨런은 실제로 양성애자였으며 여성과의 관계를 더 선호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녀가 런던에서 보낸 오랜 세월 동안에 기록된 증거와도 일치합니다. 1910년경 그녀는 영국 자유당 총리 허버트 에스퀴스, 아내 마고 에스퀴스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퀴스는 앨런의 리전트 파크 옆 아파트 임대료까지 내주기 시작했으며 이 같은 지원은 거의 2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928년 허버트 에스퀴스가 사망하면서 성공적인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거의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고는 모드 앨런의 아파트 임대료 지불을 중단했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앨런과 그녀의 비서 베르너 올드리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올드리치는 리젠트 파크의 아파트로 이사해 1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앨런이 올드리치보다 20살 더 많았고 앨런이 자신의 어린 파트너를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학대하는 지배적인 관계였습니다. 수년 후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모두는 올드리치의 동성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앨런의 성적 지향은 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초반 그녀의 생애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부분의 중심이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런던으로 돌아와 극장 감독 잭 그린이 제작하는 새로운 살롬의 공연에서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잭 그린의 공연은 논란이 되었는데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요한과 같은 성경인물의 등장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묘사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결국 잭 그린은 이 공연은 신청자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금지 조치를 우회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 연극이 사실상 사적인 모임 앞에서의 공연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극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노엘 펜버튼 빌링이라는 종교적 성향의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행하던 잡지 비질란테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빌링은 앨런이 레즈비언이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당시 영국 사회에서 곱지 않게 여겨졌지만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빌링은 또한 편집준적인 태도로 그린의 연극을 보려고 신청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일 수 있으며 이들이 영국이 여전히 전쟁 중이던 독일 정부에 의해 협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모두는 빌링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대응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이 사건은 영국 신문에서 일종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앨런에게는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빌링은 앨런이 정신 이상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유전적이라고 했으며 그녀의 오빠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처형된 사실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판사는 사실상 소송을 무시하고 대신 런던에서 사실상 금지된 와일드의 연극이 이 도시에서 공연되고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모두라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 사건은 그녀에게 엄청나게 나쁜 평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일은 특히 영국에서 그녀의 경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씀씀이가 매우 헤프고 오랜 세월 일해왔음에도 저축해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시점도 최악이었습니다. 영예훼손 재판과 함께 불거진 대중적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그 이후에도 대외 활동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1920년대, 1930년대 내내 계속해서 춤았습니다. 도드를 보면 속이만 1930년대 내내 계속해서 춤았습니다. 1920년대 나이도 모두 고르지마다 그만 그도 부도는 저시 피어했어. 모두는 금은십니다. 두덩 돈도갑시만 싱얼 부도의 용과 항공에서 마이비어 다이더는 데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30 그녀는 또한 배우로서의 활동도 확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1932년에는 20세기 전반기 독일어권 최고의 연출가 중 한 명인 막스 라이나르트가 연출한 더 미라클에 출연했습니다. 그녀의 무용 활동은 이 시기에도 계속되었으며 1936년 62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 레드렌즈볼에서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모두에 이어 1917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데에서 점점 세상에서 고립되어 그녀의 어머니는 오랜 세월 여행 동반자였으며 런던 리전트 파크에 있는 모드의 집에서 한동안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은 모드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드는 모드를 1940년대 초까지 런던에 계속거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런던 대공습으로 인해 그녀의 집이 폭격을 당하는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궁핍해진 모든 1943년 미국으로 떠나나 셰곱시어 정착했습니다. 전국의 캘리포니아에 정착했습니다. 리포니아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주로 오랜 친구들의 관대함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한때 전성기에는 주당 500파운드나 벌었던 모드 앨런은 1940년대에는 무일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동안 산타모니카에 있는 맥도널드 항공기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1956년 로스앤젤레스의 요양원에서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사실상 빈민이었지만 7베일의 춤의 주역으로서의 그녀의 기억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 모드 앨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웠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테오도 듀런트 사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브리프케이스의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푸같은 라이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